미국의 거대한 전략, 천재의 지략인가?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이토록 진심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국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입니다. 국채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비율도 12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비용도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의 부채는 2024년 기준으로 35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4경 7천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연간 국채 이자 비용이 1.2조 달러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600조, 우리나라 GDP에 버금가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매년 이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국채를 이제는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 잔고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국채를 받아주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매년 미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미국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국채를 사줄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왜? 국채를 사주지 않고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나라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국채를 사줄 것이 없다면 미국은 디폴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줄 곳, 이것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1코인 발행할 때 1달러를 담보로 하는데 담보는 달러 또는 미국 국채로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드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보게 되면 CBDT라는 형태로 코인을 발행했죠. 0.12조 달러, 0.1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국채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장을 지금보다 막대한 수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법을 만들고 있고 상원은 통과했고 하원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니어스, 천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약자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법정 통화, 달러죠. 또는 고유동성 자산, 주로 미국 국채를 1대1로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미국 국채 소요량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받아줄 곳 없는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무한정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 것인가, 즉 수요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및 트레이더가 이 코인을 사게 됩니다. 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으로 이걸 사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들 사고,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예상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나서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는 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를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달러를 이체하는 수단, 그런 수단이 되고요. 국경 간 결제를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국제 간 결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흥국 또는 외환 통제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인데 통화가 불안정하거나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개인에게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국제거래의 어떤 우회적인 수단 또는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송금 수수료가 높은 지역에서 국제거래대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등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주변에 은행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은행 계좌가 없이도 스마트폰에 자기 지갑을 개설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험 단계에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앞서서 나가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부랴부랴 그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영국도 규제 명확화를 위한 그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2022년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 G10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규제를 정립하려고 이제 법제도화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위기를 넘어서 더 큰 패권국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위상을 강화하는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고 또한 그 디지털 기술이 확장되면서 유틸리티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 브릭스 등 탈달러화 시도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뭔가 하면 금융 안정성 리스크입니다. 많이 발행됐는데 특히 위기상 이런 때에서 그 뱅크런 같은 그런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공백 및 통제 불능입니다.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안전자산인 그것에 투자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경쟁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 부상입니다. 중국의 CBDC가 부상해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든가 또는 한국 등 유럽, 일본 이런 그 경쟁 국가의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그 어떤 경쟁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